적어도 한국에서의 지샥은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시계나 입대 시계 혹은 커플 시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많은 경우로 일상용 투러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죠. 저는 이런 큰 인기의 이유를 라인업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리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샥은 여러 상황 속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리에 위치한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지샥은 어떤 모델인가요? 제 경우에는 빅페이스라 불리는 GA110 시리즈를 가장 흔하게 마주치고 탐 크루즈 시계로 유명한 6900 시리즈, PX에서 판매하는 G9000 시리즈,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GA2100, 일명 지아로크 시리즈를 가장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지샥의 라인업 중에서도 오리진 라인에 해당되는 DW5610 SU3DR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계는 5600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비교적 신제품에 속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5600 시리즈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샥의 첫 번째 모델은 DW5000C라는 모델입니다. 그 유명한 하키퍽 광고로 내구성에 대한 유명세를 떨치면서 현재 지샥의 기반을 다진 모델입니다. 83년에 출시가 되었고 내구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지샥 시계와 큰 차이를 두지 않는 말 그대로 전설로 불릴 만한 시계죠. 아쉽게 이 모델 자체는 단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내구성, 기능적인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가 바로 5600 시리즈입니다. 5600 시리즈를 지샥의 최초 모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점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 5600 시리즈가 기본 모델이기는 하지만 지샥은 이 기본 모델에도 재미있는 도전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지샥 시리즈들처럼 같은 라인업 안에서 큰 디자인은 유지하되 색상이나 소재, 기능에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샥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5600 시리즈에도 블루투스 기능을 넣는다든지 신호를 통한 자동 오차 조정 기능인 멀티밴드 6를 활용하기도 하고 광충전 기능인 터프솔라 기능을 넣기도 하면서 일종의 빈티지 시계에 현대 기술을 접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5600 시리즈는 많은 미디어 속에서 등장하기도 했고 영화 스피드의 키아누 리브스 시계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디지털 시계니만큼 분해 조립이 간단한 편이고 그래서 커스텀을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한 편이죠. 오늘 소개할 이 시계는 정확히 말하면 5610 라인에 해당됩니다. 5600과 5610은 사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두는 모델은 아니고 버튼 간격이나 크기, 케이스의 사이즈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하실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 시계의 경우는 소재나 기능보다는 색상을 강조한 시계입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지샥 시계들을 방간이라고 부르죠. 저는 덩치가 큰 편이라서 체감하지는 못했었는데 일반적인 시계들과 비교하면 좀 큰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방간이라고 불릴 만큼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고요. 두께도 다른 지샥 시계들에 비하면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시계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디지털 시계인데다가 시계 전체가 일종의 고무 소재인 레진이 사용됐기 때문에 무게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투러치라 하면 일반적으로 묵직한 느낌이 들 텐데 이 시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샥 시계들이 무게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고 특히 5600 시리즈는 크기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이고요. 17cm 남성 손목에는 이 정도, 14.5cm 여성 손목에는 이 정도입니다. 일본 시계의 특징들 중 하나가 러그가 좀 짧고 뚱뚱한 점입니다. 지샥의 경우도 러그를 러그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게 특징이죠. 보통 케이스와 거의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스트랩과는 색상이나 재질까지도 거의 일치하는 편이라서 시계 전체가 한 개의 피스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덕분에 줄질이 쉽지 않기도 하고요. 사실상 줄질이 어렵겠지만 러그 사이즈는 약 15mm 정도입니다. 러그 옆면에는 나사가 하나씩 있는데요. 스프링바처럼 사용되는 스트랩용 나사는 아니고
시계 내부와 외부 파츠를 고정하는 용도입니다. 커스텀을 할 때 분해하시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디자인 포인트의 용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지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팔각형 형태의 케이스입니다. 무광의 레진 소재이고요. 가벼운 무게도 무게지만 생활 흠집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광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다 보면 마모 등으로 인해서 닳게 되고 부분이 광이 생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들은 좋은 편이지만 만져보면 약간 날카로운 느낌도 듭니다. 착용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특별한 모델은 아니니만큼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색상이겠죠. 저는 카키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통 카키색 하면 전투복이 생각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군인의 색깔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녹색 계열의 물건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베젤이 있습니다. 회전을 한다거나 어떤 용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흠집에 취약한 미네랄 글라스를 보호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지샥 시계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텍션이라는 글자와 지샥 로고가 색이 입혀진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가격과 무게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군에서 사용한 시계나 제 시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의 글라스 상태도 특별히 문제가 될 점은 보이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할 수 있는 베젤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종이장 같은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이 된다면 시중에서 보호 필름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전형적인 지샥 시계의 디자인입니다. 가운데 지샥 로고를 기준으로 모델명을 포함한 간단한 스펙들이 음각으로 파여 있습니다. 여닫기 쉽게 나사 고정식인 게 눈에 띕니다. 배터리 교체 등의 이유로 케이스백을 연다면 그 다음에는 꼭 잘 닫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다이얼도 특별하다 할 점은 없습니다. 다이얼 외곽에는 여러 정보와 각 버튼의 역할이 표기되어 있고 보통은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시계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전반적인 어두운 색깔 속에서 눈에 띄는 재미있는 점입니다. LCD 다이얼은 일반적인 디자인이고 색상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성이나 가독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되겠지만 의외로 전혀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도 의외로 시간을 잘 확인할 수 있고 백라이트도 있으니까 문제되진 않겠습니다. 다이얼을 이야기한 김에 버튼들과 기능들도 소개를 해보죠. 버튼 4개를 사진과 같이 A, B, C, D라고 하고 A는 정보 수정용 버튼입니다. 다른 버튼들에 비해서 약간 안쪽에 위치해 있고 조작감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B는 메뉴 버튼이고요. C는 정보 입력 버튼, D는 백라이트 버튼입니다. 보통 A하고 B는 기능이 고정되어 있지만 모델에 따라서 C하고 D는 순서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지샥 시계들은 버튼감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 영상 댓글들 중에 이게 수중에서 쉽게 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능은 진짜 별게 없습니다. 시간, 알람, 타이머, 스톱워치가 전부입니다. 오리지널 라인에도 월드타임이라든지 광충전 혹은 여러 개의 알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계도 있는데 이 시계는 말 그대로 기본 기능만 제공합니다. 심지어 버튼 조작음을 끄고 키는 설정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개 시간이 없는 건 좀 아쉬웠고요. 월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배터리 기대 수명은 약 2년 정도입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표시가 오토라이팅 표시 아닌가요? 손목을 들어올리면 자동으로 백라이트가 켜지는 오토라이팅 설정 표시로 알고 있는데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랩은 25mm로 시작해서 19mm로 좁아집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스트랩도 색상 빼고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굳이 특별한 점을 찾아보자면 스트랩 구멍이 좀 많다는 점과 또 퀵 릴리즈 버튼이 달려있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줄질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댑터를 사용해서 나토밴드로 교체하실 수도 있고요. 일종의 사제 메탈 스트랩으로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스트랩과의 줄질은 어렵긴 합니다.
방수 성능은 20ATM, 즉 200m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케이스백을 잘 체결했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용하시면 물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없을 겁니다. 백라이트는 녹색이고요. 약 3초 정도 지속됩니다. 지속 시간을 설정할 수 없는 건 꽤 아쉬웠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공식 수입처인 지코스모스를 기준으로 11만 5천원입니다. 현재는 품절 상태가 됐네요.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국내 인터넷을 기준으로 약 8만 3천원쯤입니다. 5600 시리즈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약 15년 전쯤에는 5, 6만원쯤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 같진 않고, 또 믿음직한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대체 불가한 디지털 워치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계와 같이 출시된 시계 중에는 다른 색상도 있고, 또 원래 오리지널 라인이 색상이나 가격, 기능 선택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또 보시면서 시계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껏 멋을 부린 올드스쿨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떤 조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잘 지키면서 또 외형적인 개성도 가미한 좋은 시계입니다. 지샥 시계들은 항상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이 되네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더나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